단일화에 실패하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외신 기자회견에 나선 한덕수 전 총리에게 완주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단일화 실패가 됐을 때 끝까지 완주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거기서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단일화 실패는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하고 분명한 국민의 명령이고 여기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고 단일화 실패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정치권 흐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단일화를 위해서 소집됐던 전당대회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이미 공개적으로 이 단일화 과정을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당에서 선출한 후보를 축출하는 모양새가 되어선 안 된다며 어제 의총에서 눈물로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홍준표 전 시장도 대선 후보를 교체할 거면 당이 선거 비용을 변상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최소 2억, 김문수 후보는 3억을 냈고 후보들이 낸 돈을 다 합하면 50억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걸 물어내라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도 이럴 거면 가위바위보로 정하는 게 더 나았을 거라고 개탄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전 총리도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며 초강수를 뒀습니다. 예, 방송 시작 전에 몇 가지 속보가 있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해드릴 내용은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한 4시 반 넘어서 발표를 했거든요. 6시부터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의 회동이 서울 모처에서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자신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아예 하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오늘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김문수 후보는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두 후보가 얼마만큼 의견을 또 차이를 좁힐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6시부터 두 인사의 회동이 서울 모처에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의 화면을 바로 생중계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화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뤄져야 되고 받아들이겠다, 불만 없이 임할 것이다라는 한덕수 후보의 입장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단일화의 세부 조건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단일화 절차 국민의힘이 알아서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응하겠습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건 좋다. 여론조사도 좋고 TV 토론도 좋다라고 밝혔고요. 결과에 적극 승복하겠다.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들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다. 즉 투표용지 인쇄라는 것은 5월 25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죠. 따라서 5월 25일까지 끌고 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면서 후보 등록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를 넘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하겠다. 5월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어떤 입장으로 화답을 할지 혹은 화답하지 않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덕수 후보가 왜 저런 입장을 회동에 앞서서 냈을까가 궁금한데 한 말씀씩 들어보죠. 일단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국민의힘 당원분들과 국민의힘 지지자분들께서 어쨌든 선거에서 이기려면 한 표라도 더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것 자체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후보도 어떤 그 국민과 당원분들의 열망을 받아서 어떻게든 단일화를 이루어내겠다. 그리고 단일화는 가급적이면 빠르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빨리 이뤄내겠다라는 차원에서 후보 등록 전 단일화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을 표명한 것 같은데요. 나름 승부수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후보 등록일인 11일
아니면 투표용지 인쇄일인 25일, 그것도 안 되면 사전 투표일인 29일까지 단일화 시한으로 나름 정해놓고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 뒤에 갈 것도 없이 11일에 끝내겠다. 예. 이렇게 얘기해서 상당한 결기를 보인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자면 한덕수 후보가 현재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무소속 후보로서 가지는 여러 가지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걸 또 많은 분들이 예상했습니다. 자금도 부족하고요. 대선은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자금도 부족하고 또 조직도 부족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시한이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한덕수 후보에게 더 불리할 일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빨리 해치우는 것이 더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지금 한덕수 후보가 오늘 보여주신 그와 같은 승부수, 결기가 있었다면 진작에 그 결기를 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진한 아쉬움도 함께 듭니다. 예.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 뭐 국민의힘의 모든 걸 일임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모든 걸 일임한 게 아니죠. 날짜를 가장 중요한 게 날짜인데 날짜는 11일로 본인이 못 박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를 양보하겠다는 뉘앙스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결국 가장 중요한 날짜는 난 양보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오늘이 5월 7일입니다. 11일 이전에 단일화하려면 갑자기 전격적으로 내일 토론회를 합니다. 내일 토론회 한번 날림으로 하고 9일, 10일 이틀 동안 여론조사 한 다음에 11일 날 최종 후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 안 그래도 조기 대선 기간이 짧아서 주권자들에게 후보자들의 면모, 정책, 비전 제대로 보여드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한덕수 후보는 본인만 이렇게 짧게 약식으로 대충 검증을 받고 무임승차하려는 이 의지를 갖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럴려고 권한대행을 내팽개치고 나온 겁니까? 국민들이 60일 동안 국가 위기 관리하라고 했는데 이럴려고 단 하루도 내 돈 쓰면서 선거할 생각이 없는데 이럴려고 무임승차하려고 이런 가장 막중한 권한을 막중한 임무를 내팽개치고 나온 겁니까? 저는 한덕수 후보가 뭔가 본인을 희생하는 듯한 말을 했지만 전혀 희생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얄팍한 수를 쓰면서 뭔가 무임승차하려고 했다가 이게 한계에 다다르니까 본인은 하나도 손해보지 않겠다. 저는 이런 메시지로 들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의 말이 뭔가 김문수 후보에게 뭔가 압박으로 다가간다거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이런 메시지로 다가간다거나 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예. 한덕수 후보가 그냥 얄팍한 수를 쓰려다가 그냥 국민들께 나 이거 아니면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냥 자백한 꼴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이 7일 수요일, 11일은 일요일입니다. 목, 금, 토, 일. 나흘 사이에 단일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개혁신당의 시각도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그냥 단순한 자신감이나 한덕수 후보의 결기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예.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국민의힘 일반 중진 의원들, 일반 의원들이 한덕수 후보를 돕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쌍권 지도부라고 하는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서 한덕수 후보를 돕고 있고 심지어 어제는 여의도 연구원장 윤희숙 전 의원이 후보 교체해야 된다라고 전면적으로 주장을 한 것 아닙니까? 예. 사실상 이것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물밑에서 모든 작업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론조사도 분명히 김문수 후보의 의중을 반영을 해서 후보가 원하는 방식으로 후보 중심으로 단일화에 대한 어떤 조건이나 방식들을 논의해야 되는데 이런 것 없이 후보를 완전히 배제하고 한덕수 후보 중심으로 지금 단일화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지금 6시에 모처에서 이 김문수 후보를 만난다고는 하지만 압박도 하면서도 이렇게 물밑에서 모든 작업이 끝난 환경을 조성해 놓고 이렇게 전면에서 논의를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후보 등록은 11일까지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후보 등록할 때는 기탁금이라 그러나요? 돈을 내야 되죠. 예. 예. 후보 등록 비용 3억입니다. 3억 원을 내야 되고 그건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라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하려면 그 비용은 개인이 내야 되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득표율에 따라서 예. 15% 이상을 득표하면 예. 이제 기탁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15% 이상 무소속이 득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득표를 못하면 전액 그냥 이제 국고로 들어가는 거죠. 국고로 들어간다. 자, 그런 점도 충분히 감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잠시 뒤 6시에 두 인사의 단일화 회동 예정돼 있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생중계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예정대로 전당원 여론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 또 사흘 연속 의원총회를 열어서 후보 단일화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승리를 위한 통합, 승리를 위한 단일화는 우리의 후보이신 김문수 후보께서 국민과 하신 약속입니다. 오늘
두 분께서 단일화 로드맵을 확정지어 주실 것을 간곡히 엎드려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독재 세력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는 당원과 국민의 염원을 무겁게 여기고 반드시 이 뜻을 받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엎드려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시간이 없다.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두 번 강조했는데 김문수 후보 측은 전당대회가 지금 10일, 11일 이렇게 개최하겠다는 당 지도부의 발표에 대해서 개최 중단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단일화 여부 이전에 너무 입장 차이가 큰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지금 단일화라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 시기를 떠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단일화를 이루어내야 되는데 당 지도부와 그리고 당의 대선 후보 사이의 입장 차가 지금 봉합되기에는 굉장히 서로 멀어 보입니다. 당 지도부는 현재 김문수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발동해서 요청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국민의힘 당헌상 그 대선 후보가 되면 모든 당무에 관해서 우선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당무 우선권이라는 걸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발동해서 단일화 관련 ARS 조사를 하지 마라. 그리고 전당대회 등도 이제 개최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 그게 국민의힘 지도부에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문수 대선 후보 사이에 일종의 힘겨루기, 삿바 싸움이 현재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깊은 갈등이 봉합될지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고요. 김문수 후보도 사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을지문덕이니 김문덕이니 김덕순이 하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사실 단일화를 전제해서 대선 경선 운동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는 실제로 적극적으로 단일화에 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또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상황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 후보 사이의 갈등이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는 소식도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6월 24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1심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앞서서 오늘 오전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도 6월 18일, 즉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는 소식이 서울 고등법원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나머지 재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민주당에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라고 촉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잇따라 하나둘씩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됐고 6월 24일로 기일이 변경됐다는 소식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경선 후보들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 선언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관심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차라리 가위바위보로 해라 뭐 이런 입장도 냈고요. 경선 후보가 힘을 실어줄까요? 김문수 후보에게?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아까 류재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선 기간 동안 그 물지문덕, 김덕수 이걸 통해서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그 적극적인 제스처로 이득을 취했던 거는 김문수 후보 아닙니까? 예. 본인은 거기서 이득을 취했었고 사실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이득을 취해서 후보가 된들 아마도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압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예상 다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기억하는 게 그 2인 최종 결선 그 토론회 때 한동훈 후보가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한덕수 후보에게 후보직을 양보할 생각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가 사실상 이 과정을 거쳐서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를 열어놓고 이렇게 치러버리면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최종 사람은 최종 1위는 사실상 한덕수 후보에게 양보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뉘앙스의 전 질문으로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 그 당시에 모두가 그 당시에 뭐 지지율이나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친윤이나 이쪽 그 주류 세력들이 한덕수 후보의 차출론이나 이런 것들을 대놓고
8인 경선 때부터 아니면 후보 등록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최종 후보가 선출된다 하더라도 아마도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진 않았을 겁니다. 예. 근데 막상 이 상황이 처해지자 갑자기 그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한덕수와의 단일화는 지금 이야기하면 안 된다. 국민의 후보 선출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했던 후보들에게 갑자기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그들이 도와줄까요? 저는 그 뭐 한동훈 후보가 됐든 뭐 그 홍준표 후보가 됐든 김문수 후보를 도와줄 명분이나 마음이 전혀 들지 않을 것 같아요. 뭐 특히나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대선 경선 기간 동안 뭔가 치고 올라가다가 한덕수라는 변수 등장 이후 그리고 김덕수 을지문덕 전략 이후 본인이 하락세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었던 홍준표 후보 등은 절대로 이건 도움을 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국민의힘 상임 고문단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조건 단일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일부는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유준상 전 의원, 김무성 전 의원입니다. 유준상 전 의원은 11대부터 14대까지 국회의원을 했던 지금의 국민의힘 계열의 의원 출신이고요. 김무성 전 의원은 대표까지 지낸 인물로 잘 알려져 있죠. 80대 유준상, 70대 나이에 김무성 전 의원이 단식을 하겠다, 단일화를 할 때까지라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이 시각 단일화 회동이 열릴 예정인 현장의 모습입니다. 서울 경복궁 인근에 있는 동으로는 삼청동이 되겠죠. 삼청동의 한 식당 앞의 모습입니다. 취재진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아직 회동의 양 당사자는 현장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식당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오후 6시에 회동과 함께 만찬도 함께 한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현장의 상황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지요. 자, 안철수 의원은 가위바위보로 정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한동훈 전 대표는 우리끼리 상투 잡고 드자비할 정신이 있느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김문수는 그러면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하면 안 되나? 라고 되물었습니다. 여기서 음험한 공작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계 지도부가 한덕수 후보를 단일 후보로 내세우기 위한 음험한 공작을 펼친다는 주장이 깔려 있거든요.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는 그걸 역이용하면 안 되냐 이렇게 반문하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를 도와줄까요? 김문수 후보가 우리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등록이 되면 뭐 모든 당원이 힘을 모아서 김문수 후보를 당선하게끔 도와야죠.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 그 전에 지금 상황이죠. 네, 지금 경선에서. 근데 지금 현재 단일화 국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경쟁 상대였던 분들을 만나는 이유는 본인이 경선을 통과한 대선 후보로서의 그 정당성, 정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행보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조차 지금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국면 자체가 굉장히 정치공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지금 정치공학 어쩌면 이전 투구로 보이는 이런 것에 몰두할 때인가. 지금은 진짜 그 어떤 그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과 우리가 국민이 맞서서 지금 싸우는데 전력 투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 그런 입장에서 제 생각에는 이런 정치공학적 단일화에는 별로 관여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기일이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그 이전에 민주당에서 뭐 대법원장을 탄핵한다, 대법관들을 탄핵한다라는 여러 가지 협박 비슷한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결국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치에 굴복한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였거든요. 지금 이런 판국에 우리가 어떻게 단일화를 하고 언제 단일화를 하는지 이거 가지고 서로 삿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한탄스럽고 아까 국민의힘 상임 고문단의 여러 정치 선배님들께서 연로하신데 단식까지 하신다는 게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후배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마음이고요. 지금이라도 한동훈 후보가 예전에 경선 때 얘기했듯이 지금 저희 국민의힘이 일치 단결해서 개싸움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정치공학적 단일화는 오늘 저 회담 이후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동훈 후보 측은 어떤 후보로 단일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구체적으로 있는 건 아니죠. 예,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론조사 하나 소개를 해드리죠. 그렇다면 한덕수, 김문수 두 후보에 대해서 여론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줬을까요? 오늘 발표된 동아일보 의뢰조사 리서치앤리서치의 조사 결과입니다. 단일화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한덕수 27.6%, 김문수 25.9%. 이건 전체 응답자가 이렇게 응답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고요. 국민의힘의 지지층으로 좁혀서 보면 53.1%가 한덕수, 30.8%가 김문수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기인 위원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반 여론은 오차범위 내인데 당 지지층은 좀 과반이 한 전 총리로 단일화를 원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당 여론조사가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데 아마 좀 비슷하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일단 저 조사만 보면 당심과 민심이 상당히 괴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덕수 후보가 사실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책임이 있지만 국무회의 등에서 선명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본선에서 출마를 하게 된다면,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맞붙게 된다면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국민의힘의 지지층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 그러니까 보편적인 유권자 내지는 중도층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죠.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나 사실 피장파장 거기서 거기 50% 100%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거론되고 있는 주요 후보자들이 전부 다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 모든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계엄에 대해서 두둔했었던 후보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권자들 눈에서는 이 단일화라는 장면이 부질없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증거가 바로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수진 하나만 앵커.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당원 여론조사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오늘 밤 9시까지 이루어진다고 했단 말이죠. 그럼 지금도 진행 중일 텐데 이양수 사무총장은 단일화가 불발되면 이걸 공개하겠다 이렇게 좀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는 예.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게 공개가 되면 압박하는 용도가 될까요? 저도 방금 그 여론조사를 아침에 받았거든요. 네. 근데 질문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단일화에 찬성하느냐, 찬성한다 누르면 그럼 그 시기가 언제여야 되느냐, 본 후보 등록 전이어야 하느냐, 후여야 하느냐 이렇게 딱 질문이 두 개예요. 네. 그러면 누구로 할지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네. 다만 근데 그렇게 질문이 구성이 되면 아마 거의 압도적으로 단일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 본선 후보 등록 전에 해야 한다로 답이 나올 겁니다. 근데 아마 당 지도부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지고 김문수 대선 후보를 압박할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런 것으로 압박이 될 것 같으면 이미 어느 정도 많이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서로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거 가지고 봉합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당무 우선권을 김문수 후보 측은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 지도부 측은 당무 우선권에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쪽 주장에 다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당원에 보면 74조에서 당무 우선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바로 그 다음 조항인 74조의 2에서는 당무 우선권에도 불구하고 후보 선출에 관한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관위의 심의를 거쳐서 비대위가 의결로 정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또 그것을 뒤엎을 수 있는 권한이 비대위에 있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충하는 권한이 지금 당원에 동시에 규정되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지금 이전 투구 힘겨루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ARS 조사 자체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 측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 예. 자체도 지금 대선 후보의 당무 우선권에 위반된 행위거든요. 이렇게 지금 서로 뭐 법정 분쟁까지 비화될 수 있는 지금 이런 극단적인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6시 두 후보의 회담에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하루빨리 단일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여론조사라는 게 전당원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죠. 예. 일반인 대상이 아니라 예, 당원만을 대상으로 대상한. 하는 겁니다. 자, 앞서 그 단일화와 관련한 여론조사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춘 의원님, 좀 전체와 국민의힘 지지층의 의견이 굉장히 괴리가 크거든요. 그렇죠. 당장 단일화를 어느 후보로 할 것이냐를 놓고 본다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조사 결과를 주목하는 게 맞아 보이긴 한데 본선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 또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왼쪽 조사를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저 조사를 봤을 때 김문수 후보는 또 희망을 또 가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모든 방식을 일임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그러면은 전체 여론조사를 한번 돌릴까? 근데 지금까지 당내 여론조사 할 때, 당내 경선을 할 때 역선택 방지 조항을 항상 넣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본인에게 유리한 지지율이 하나 나오니까 그럼 이번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빼고 그냥 전체로 해보자. 예.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이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줏대 없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일관성이 거거든요. 떨어지죠.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불리만 따져서 내가 이거 유리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할까? 그러면 아마도 한덕수 후보 측에서 뭐 그거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그런 공격을 하겠죠. 뭔가 후보의 입에선 나오진 않겠지만 캠프 차원에서는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본인이 유리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뭐 본인의 과거가 또 다를 때는 상황마다 이렇게 변하는 사람이다. 안 그래도 지금 단일화와 관련돼서 후보 이 결정되기 전에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을지문덕 마케팅 열심히 하다가 되고 나서는 바뀌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라는 사람의 줏대 없는 모습을 공격하기에 딱 좋은 포인트인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런 전체 여론조사의 그 수치는 그냥 하나로 나온 수치일 뿐이고 그리고 전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쨌거나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를 선출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뭐 컨벤션 효과가 전 나름 나타난 것이 저런 지표라고 보기 때문에 예. 다만 저런 거를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 방식대로 단일화 방식을 채택하기는 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곤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 여론조사 단일화 방식 못하고 한 후보의 드랍으로 이 종결이 될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속보 또 전해드릴게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금 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임위를 통과시켰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한 내용인데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의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국민의힘에선 이른바 이재명 면죄법이다라고 반발을 했고요. 민주당에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개정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겠으나 일단 지난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 이후에 추진된 법안 중에 하나이고요. 또 오늘 오전에는 법사위에서도 법안이 하나가 통과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은 멈추게 하는, 중지하게 하는 그런 법안도 상임위 차원에서 이제 통과가 돼서 향후에 본회의에 어떻게 처리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죠. 단일화 이슈. 김문수 후보는 자신에게 그러니까 당의 후보 최종 후보로 일단 전당대회에서 뽑힌 자신에게 비대위 해체 권한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인데 즉 자신이 지금의 지도부를 해체시킬 수 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인용해서 이런 주장을 했는데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렇지 않다. 대통령도 그럴 권한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럴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참 이게 당의 내부의 후보 정하는 문제로 이렇게 변호사로서 법리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이거를 명확하게 확인하려면 법원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대선을 한 달도 안 남겨두고 대선 후보 문제로 지금 법원에 간다는 것이 과연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헌 74조에 따르면 대선 후보의 당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비대위도 저는 해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당헌이 모순적이게도 방패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당헌 74조의 2에 보면 그 위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도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또 비상대책위원회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도 당헌상 마련되어 있는 셈입니다. 예. 결국 이 두 권한이 충돌할 때에는 최종적인 판가름은 법원에서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지금 후보 등록을 며칠 코앞에 두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과연 이 문제로 법원까지 가야 하는지 많은 당원들과 또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예. 자, 이 시각 삼청동 한번 다시 가볼까요? 6시에 회동이 예정이 돼 있고요. 아직까지는 도착했다는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삼청동 경복궁 인근의 한 식당입니다. 오늘 식당에서 저녁을 하면서 단일화 관련 구체적인 논의를 두 당사자가 한다고 합니다. 이긴 의원님, 네, 단일화 될까요, 안 될까요? 개혁신당에서는 어떻게 예상합니까? 안 될 겁니다. 안 됩니까? 예, 절대 안 될 거라고 좀 보고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의 케이스처럼 여론조사가 아니라 정치적 담판으로 단일화를 이루어야 되는 지금 시기와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좀 김문수, 그러니까 경선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뽑힌 김문수 후보가 너무 감정이 상한 것 같습니다. 사실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가 추진되어야 하는데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외부의 의원들, 그러니까 외부에서 계속해서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는 그런 모습들. 사실은 말은 단일화라고 하지만 공짜로 한덕수 후보에게 후보직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예. 김문수 후보가 지금 너무나도 감정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도 분명히 김문수 후보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은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또 선대위도 후보가 당연히 후보 중심으로 선대위가 꾸려져야 되는데 선대위 출범조차 며칠 뒤에 했다라는 것도 여러 면을 좀 종합해 보면은 김문수 후보의 지금 감정이 너무 상해 있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에게 후보직을 내줄, 그 단일화를 해줄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상 마지막 도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1991년생으로서 장관도 하셨고 도지사도 하셨고 국회의원도 하셨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정치적 도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선 기탁금도 내고 8강, 4강 결성을 거쳐가지고 겨우내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압을 통해서 단일화를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한다라는 것 절대 납득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단일화는 실패할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자, 대선이 27일 남았거든요. 6월 3일이니까. 한덕수, 김문수 두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걸고 있는지 잘 보이지가 않고 지금 단일화 여부에만 너무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선대위 면면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선대위 출범이 안 됐기 때문에. 선대위 면면이 사실 이번에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바로 출범해야 되는 정부여서 선대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선대위 면면도 알 수 없고 공약도 오늘 한덕수 후보 측에서 1호 공약인가요? 하나 발표를 했는데 공약도 지금 뚜렷하지가 않고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